안녕하세요. 교과서로 정리하는 시사 채널입니다. 저는 범사마쌤입니다. 매주 1회씩 금요일마다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시청하신 학생 여러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먼저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집단, 그러니까 개인이 만든 거죠. 개인이 모여서 특정 집단을 만들고 그 집단이 다른 집단이나 공동체 혹은 또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특정한 이익을 고집하는 행동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현실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2018년도 6월 달에 이제 충남 지역 맘카페, 그러니까 맘카페라고 하는 것이 알죠, 여러분들? 어머님들의 모임인데 자식을 키우는 그 맘카페에서 제휴 사전 조사를 한다고 무전 취식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슈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2018년 10월에 김포 지역 맘카페에서 본인의 어떤 조카가 다니고 있는 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이제 아동 학대 가해자로 이렇게 몰아서 결국에 그 보육교사가 자살을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맘카페는 같은 지역을 연고로 해서 자식을 키우는 어머님들이 육아나 교육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일종의 긍정적인 커뮤니티가 되겠죠. 육아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제 그 규모가 좀 더 커지게 되면서 다양한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맛집 정보라든지 생활 정보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고 자연스럽게 이것은 마케팅 파워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개인적으로 알 수 없는 정보를 회원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알게 되고요. 좀 더 나은 육아 정보에 다가갈 수 있고 새로운 생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의 영향력을 내세워서 지역 내 자영업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유포함으로 인해서 가게나 교육기관 등의 영업을 방해하는 그런 잘못된 집단 행동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인데요. 경남 창원시에 진해구에 이제 설치가 추진되고 있었던 특수학교의 사례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일단 집값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마을의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 정서적인 반감이 또 있다라고 하는 등등의 이유로 마을 주민들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의 설치를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건데, 사실 생각해보면 오히려 진해 거주 학생, 장애 학생 중에서 약 90명 정도가 조금 멀리 있는 창원에 있는 천광학교라든지 마산의 경남 해림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1시간 걸리는 거리를 이제 통학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실 일반 성인들도 1시간 걸려서 출퇴근을 하게 되면 가까운 거리를 좀 이사를 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누구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또 그들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에 마을 발전 기금을 달라, 그 다음에 마을 전체 이주를 해달라, 그 다음에 그린벨트를 해제해달라는 등의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속내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집단 행동을 해서 좀 국가를 상대로 이제 삥을 뜯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사실 보면 우리 아이가 어떤 장애 아이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또 위험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면 장애 학생을 1년간 괴롭힌 누구 아니면 특수학교 내의 성폭력 사례 이런 뉴스 기사들은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장애 학생이 1년간 내 아이를 괴롭혔다 이런 기사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교과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이 집단 이기주의의 윤리적인 판단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과윤리 과목입니다. 개인과 집단을 설명하는 파트고요. 니부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라이놀트 니부어,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사회학자가 되는데, 이분이 이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고 해서 이 인간 그리고 이제 사회로 구분을 하고 있죠. 여기서 사회는 우리가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인들이 모여서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사회 집단이 이 개인보다 훨씬 더 비도덕적인 이유를 지금 니부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연적인 충동을 억제할 만큼 강력한 합리적인 사회 세력들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요. 쉽게 말하면 집단 자체가 도덕적이긴 좀 어렵다는 얘기겠죠.
또 다른 이유는 개인들의 이기적인 충동들이 합쳐지게 되면 집단적 이기심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엄청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것은 비도덕적인 생각으로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행동의 과감성이 더욱 드러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니부어는 개인과 사회 집단이 추구하는 도덕적인 이상을 달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이제 이타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도덕적 이상으로 삼고 있고요. 사회 집단은 그것이 어려우니까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집단의 도덕적인 이상인 정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국가적인 강제력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것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데 이 니부어도 이 강제력의 사용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는 데서 우리가 그 면접 정리하는 답변 정리하는 부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 분야가 될 수 있겠죠. 정리합니다. 맘카페 등의 커뮤니티 집단 갑질 행태나 특수학교 설치 반대 행동들은 모두 집단 이기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니부어는 개인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의 강제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는 개인 이기주의보다 더 큰 사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집단 이기주의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맘카페 등의 힘을 갖는 커뮤니티 구성원들 스스로가 윤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요.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해서 집단갑질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